어머니, 저는 제사 도구가 아니에요. 저는 못하겠습니다. 어느 종가댁 시아버지 제사상에서 며느리의 충격적인 모습, 며느리 윤미라는 돼지머리를 제사상에 던졌습니다. 그 모습을 본 시어머니 이춘자는 경악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요즘 세상에 돼지머리를 왜 굳이 올려야 해요? 저는 못해요. 돼지머리가 굴러 떨어졌습니다. 국그릇이 엎어지고 나물이 쏟아졌습니다. 제사상은 순식간에 엉망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한순간에 폭발했습니다. 며느리 윤미라는 이 충격적인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며느리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충격적인 서막이 오르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실제 있었던 사연들을 무료로 보실 수 있고 잠시 놓쳤던 사연들도 무료 다시 보기 가능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완전 무료이니 지금 바로 클릭하세요. 만약 더 많은 사연을 보고 싶으시면 댓글창에 있는 고정 댓글 또는 지금 보이는 영상 제목 아래에 있는 더보기 설명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세요. 이 영상은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각색하여 재창작하였습니다. 이제 바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경북 안동의 이른 아침 공기는 서늘했습니다. 이씨 종가댁 마당에는 새벽부터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장작을 지피는 소리와 함께 구수한 나물 냄새가 담장 너머까지 퍼져나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냄새만으로도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이 이씨 종가의 제사날이라는 것을요. 79세의 이춘자는 검은 한복을 단정히 차려입고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주름진 손은 여전히 정확하게 움직였습니다. 도마 위에서 물을 써는 칼날은 일정한 리듬을 타고 있었고 냄비 속 육수는 적당한 불 조절로 맑게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60년 넘게 부엌을 지켜온 손맛이었습니다. 무는 반달 모양으로 썰어야 해. 너무 얇으면 맛이 없고 너무 두꺼우면 간이 안 배지. 춘자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옆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그녀는 늘 이렇게 말하며 요리를 했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가르치듯이요. 사실 그 누군가는 25년 전 세상을 떠난 남편이었습니다. 제사상 한가운데에는 큰 접시가 놓여 있었습니다. 아직 비어 있었지만 그 자리는 정해져 있었습니다. 돼지머리가 올라갈 자리였습니다. 이씨 종가에서 대대로 내려온 전통이었습니다. 춘자는 뒤란의 항아리 뚜껑을 열었습니다. 작년에 담근 간장이 깊은 색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국자로 조심스럽게 떠서 빛에 비춰보았습니다. 맑고 윤기가 흘렀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구나. 그녀의 목소리에는 안도감이 묻어났습니다. 마당 건너편 사랑채에서는 큰아들 이준호가 서울에서 내려온 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40대 중반의 준호는 도시 생활에 익숙한 체형을 하고 있었습니다. 약간 둥근 어깨와 피곤한 눈빛이 그것을 말해주었습니다. 미라야, 옷 좀 챙겨줘. 제사 지내고 바로 올라가야 하니까. 준호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아내 윤미라는 대답 없이 짐가방을 열고 있었습니다. 40세의 그녀는 단정한 얼굴에 짙은 다크서클이 있었습니다. 손톱은 짧게 깎여 있었고 머리는 단발로 단정했습니다. 실용적인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엄마, 배고파요. 7살 딸 지민이가 엄마 치마를 잡아당겼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할머니가 음식 준비하시면 먹을 수 있어. 미라의 목소리는 피곤했습니다. 그녀는 창문 너머로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렇게 늙으셨는데도 쉬지 않고 움직이시는구나. 그 생각이 들자 미라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존경스러운 마음과 동시에 두려움도 느껴졌습니다.
나도 저 나이가 되면 저렇게 해야 하는 걸까? 미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생각하고 싶지 않은 미래였습니다. 오전 9시 마을 정육점 주인이 큰 스티로폼 상자를 들고 도착했습니다. 춘자 어르신, 돼지머리 가져왔습니다. 수고했네. 안으로 들어오게. 춘자는 상자를 받아 부엌으로 옮겼습니다. 뚜껑을 열자 정성스럽게 손질된 돼지머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귀는 반듯하게 세워져 있었고 눈은 감겨 있었습니다. 올해도 잘 나왔구먼. 춘자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돼지머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정성스럽게 씻기 시작했습니다. 물줄기가 떨어질 때마다 그녀의 입에서는 작은 기도문이 흘러나왔습니다. 여보, 올해도 이렇게 당신 앞에 상을 차립니다. 부디 편히 받아주세요. 미라는 부엌 문 앞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구부정한 등과 떨리는 손이 보였습니다.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무거움도 느껴졌습니다. 저 전통의 무게가 언젠가 자신에게도 내려앉을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미라야, 들어와서 좀 도와줘. 춘자의 목소리에 미라는 깜짝 놀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예, 어머니. 이 나물 무치는 거 봐. 참기름은 이 정도만 넣고 소금은 손끝으로 3번만 집어서 넣는 거야. 춘자는 천천히 시범을 보였습니다. 미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따라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다른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요즘 세상에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마트에서 사다 놓으면 안 되나? 그 생각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올 수도 없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친척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아들 내외와 손자들, 먼 친척 어르신들까지 대문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마당은 금세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인사를 나누는 소리, 아이들 뛰어노는 소리,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뒤섞였습니다. 형수님, 오랜만이에요. 작은 며느리가 밝게 인사했습니다. 응, 잘 지냈어요? 미라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이 나이에 이렇게 큰 제사를 혼자 준비하시다니. 그러게요. 저는 엄두도 못 내겠어요. 미라의 대답은 건조했습니다. 작은 며느리는 눈치를 챘는지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저녁 6시 제사상이 완성되었습니다. 상 위에는 20가지가 넘는 음식이 정갈하게 놓였습니다. 나물, 전, 탕, 적, 과일, 그리고 중앙에 돼지머리까지 모든 것이 규칙에 맞춰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춘자는 상을 한 바퀴 돌며 확인했습니다. 젓가락 위치, 그릇 간격, 음식 높이까지 세세하게 살폈습니다. 됐다. 이제 시작하자. 그녀의 목소리에는 긴장과 안도가 섞여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제사상 앞에 모였습니다. 준호가 맞이로서 제일 앞에 섰고 미라는 그 옆에 섰습니다. 아이들은 뒤쪽에, 친척 어른들은 옆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춘자는 향을 피웠습니다. 연기가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방 안에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오직 향 타는 소리와 누군가의 작은 기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미라는 그 무거운 공기를 느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야. 이제 시작일 뿐이야.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참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터질 것 같은 감정이었습니다. 제사가 끝난 밤 미라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사랑채 방 안은 고요했습니다. 남편 준호는 벌써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딸 지민이도 엄마 품에 안긴 채 잠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라의 눈은 말똥말똥했습니다. 창문 밖으로 달빛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녀는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떠올렸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쉴 틈 없이 움직였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아이들을 챙기고 어른들께 인사를 드리고 또 설거지를 했습니다. 나는 대체 뭐지? 그 질문이 마음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미라는 조심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민이를 깨우지 않으려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방문을 열고 마루로 나왔습니다. 마당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부엌 쪽에서만 작은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춘자가 아직도 정리를 하고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미라는 그쪽으로 걸어가다가 멈췄습니다. 도와드려야 하나? 잠시 고민했지만 발길을 돌렸습니다. 지금은 혼자 있고 싶었습니다. 미라는 서울로 돌아온 지 사흘째였습니다. 출근 첫날 그녀는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케팅 팀장으로서 신제품 기획안을 발표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여전히 안동 종가댁에 있었습니다. 윤 팀장님 계속하시죠. 상무의 목소리에 미라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발표는 무사히 끝났지만 미라는 알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집중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요. 퇴근길 지하철에서 그녀는 핸드폰을 들여다봤습니다. 남편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야근? 지민이 학원 데려다 줘야 하는데. 미라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도 야근이야. 나도 바빠. 하지만 답장은 달랐습니다. 알았어. 내가 일찍 갈게. 그녀는 핸드폰을 가방에 넣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을 달리는 지하철 안에서 자신의 얼굴이 희미하게 비쳤습니다. 피곤한 얼굴이었습니다. 저녁 8시 미라는 지민이를 데리고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텅 빈 거실이 보였습니다. 준호는 아직 퇴근하지 않았습니다. 미라는 가방을 던지듯 소파에 놓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엄마, 나 배고파. 알았어. 금방 해줄게.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어제 남은 반찬들과 계란이 보였습니다. 미라는 기계적으로 프라이팬을 꺼내 불을 켰습니다. 지글지글 계란 익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순간 문득 안동 부엌이 떠올랐습니다. 시어머니가 정성스럽게 나무를 묻히던 모습, 돼지머리를 씻기던 손길, 그 모든 것이 선명하게 기억났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저렇게 사셨겠지. 미라는 뒤집개를 든 손을 멈췄습니다. 존경스러운 마음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저렇게 사는 것이 맞는 걸까? 아니면 자신이 이기적인 걸까? 엄마, 계란 타. 지민이의 목소리에 미라는 화들짝 놀라 불을 껐습니다. 밤 11시 준호가 퇴근했습니다. 늦어서 미안. 회식이 길어졌어. 술 냄새가 났습니다. 미라는 대답 없이 물컵을 건넸습니다. 지민이는? 잠들었어. 고생했네. 나도 피곤해 죽겠다. 준호는 소파에 벌러덩 누웠습니다. 미라는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우리 제사 이야기 좀 하자. 제사? 갑자기 왜? 준호는 눈을 감은 채 대답했습니다. 나 너무 힘들어. 제사 준비도 명절도 다 버거워.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집은 원래 그래. 종가댁이잖아. 준호의 목소리는 무심했습니다. 미라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나도 알아. 하지만 나는 며느리지 종가댁 하녀가 아니야. 뭐라고? 준호가 눈을 떴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난 회사도 다녀야 하고 지민이도 돌봐야 하고 근데 제사까지 이렇게 크게 지내는 게 너무 부담스럽다고. 그럼 어쩌자는 거야? 제사를 안 지내자고? 그런 게 아니라 조금 간소하게 할 수는 없을까? 요즘은 다들 그렇게 하잖아.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그걸 받아들이실 것 같아? 평생 그렇게 사신 분인데. 그래도, 미라야, 나도 피곤해. 이 얘기는 나중에 하자. 준호는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미라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일어나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서울의 밤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라의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사는 걸까?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다음 날 점심시간, 미라는 회사 동료 지연과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남편한테 했어? 지연이 물었습니다. 응. 근데 소용없었어. 우리 집은 원래 그렇대. 아휴, 전형적인 남자 반응이네. 그런 집안이면 시어머니는 어때? 좋은 분이셔. 정말로. 근데 그게 더 힘들어. 나쁜 사람이면 미워하기라도 하는데. 미라는 아메리카노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나도 비슷했거든. 근데 있잖아, 미라야. 내가 참기만 하면 아무것도 안 바뀌어.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데? 솔직하게 말해야지. 시어머니한테든 남편한테든 내 감정을 정확하게 표현해야 해. 미라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 감정을 말한다. 쉽지 않았습니다. 평생 참고 맞춰가며 살아온 습관이 있었습니다. 주말이 되었습니다. 미라는 지민이를 놀이터에 데려갔습니다. 아이가 그네를 타는 동안 그녀는 벤치에 앉아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미라야, 나 엄마야. 아, 어머니. 안녕하세요. 다음 달 시아버지 생신인데 내려올 수 있겠니? 미라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어머니, 그게 제가 그때 회사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있어서. 그래. 그럼 준호라도 내려오라고 해라. 혼자는 준비하기 힘들구나. 춘자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원망하는 기색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게 미라를 더 괴롭게 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괜찮다. 내일이 중요하지. 몸 챙기고.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미라는 핸드폰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나쁜 며느리인가? 그 질문에 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미라는 침대에 누워 일기를 썼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결혼 전에는 매일 썼던 일기였지만 결혼 후에는 잊고 살았습니다. 나는 사람이다. 며느리이기 전에 사람이다. 그런데 왜 이렇게 힘들까? 시어머니는 좋은 분이시다. 남편도 나쁜 사람은 아니다. 하지만 나는 점점 사라지는 것 같다. 내 꿈도, 내 감정도, 내 시간도.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걸까? 펜을 놓았습니다. 답은 나오지 않았지만 글을 쓰니 조금 나아진 기분이 들었습니다. 미라는 일기장을 덮고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다음 제사 때는 말해야겠어. 내 마음을 정확하게. 어떻게 말할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참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또 바쁜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2달이 흘렀습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다시 제사 날이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는 시아버지의 기일이었습니다. 미라는 회사에 연차를 냈습니다.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꼭 말씀드려야지. 미라는 거울 앞에서 자신에게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안동 종가댁에 도착하자 용기가 사라졌습니다. 춘자는 여전히 새벽부터 부엌에서 일하고 있었고 집안은 제사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미라야, 왔구나. 어서 들어와. 춘자는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미라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입안에서 맴도는 말들은 삼켜야 했습니다. 지금은 아니야. 제사 끝나고 그녀는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부엌에는 이미 여러 음식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나물, 전, 탕국까지. 그리고 커다란 스티로폼 상자 하나가 바닥에 놓여 있었습니다. 돼지머리였습니다. 미라는 그것을 보는 순간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그 무게가, 그 전통이 갑자기 견딜 수 없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미라야, 이거 좀 씻겨줄래? 내 허리가 아파서 말이야. 춘자가 돼지머리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예, 어머니. 미라는 떨리는 손으로 돼지머리를 들어 올렸습니다.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차가운 촉감이 손끝으로 전해졌습니다. 싱크대 앞에 서서 물을 틀었습니다. 물줄기가 돼지머리 위로 쏟아졌습니다. 미라는 멍하니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눈, 코, 입. 모든 것이 너무 생생했습니다.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미라야, 제대로 씻기고 있어? 귀 쪽도 깨끗이 해야 해. 뒤에서 춘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라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막혔습니다. 오후가 되자 친척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아들 내외, 먼 친척 어르신들, 마을 이웃들까지. 사람들은 저마다 춘자를 칭찬했습니다. 역시 이씨 종가댁은 제사상이 훌륭해. 춘자 씨 손맛을 따라갈 사람이 없지. 며느리도 복받았어. 이런 시어머니 모시면. 그 말들이 미라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며느리도 복받았다. 미라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다른 감정이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복? 이게 복인가? 저녁 6시 제사상이 완성되었습니다. 이번에도 완벽했습니다. 20가지가 넘는 음식, 정확한 배치, 그리고 중앙의 돼지머리. 춘자는 마지막으로 상을 점검하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좋아. 이제 시작하자. 사람들이 제사상 앞에 모였습니다. 준호가 맨 앞에 섰고 미라는 그 옆에 섰습니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불안했습니다. 춘자가 향을 피웠습니다.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방 안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순간 춘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춘자에게 향했습니다. 제가 이제 나이도 많고 몸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큰 며느리 미라가 제사를 주관해야 할 것 같습니다. 미라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러니 미라야, 오늘부터 잘 배워두거라. 이 집안의 전통을 이어가는 건 이제 내 몫이다. 춘자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미라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내 목? 내가? 지금부터?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어머니, 미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왜? 뭐가 문제야? 춘자가 물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당연한 일이라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미라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주변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준호의 눈빛, 친척들의 기대 어린 표정, 춘자의 엄숙한 얼굴. 저는 못하겠습니다. 미라의 입에서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순간 방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 춘자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저는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이건 너무 무거워요. 미라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무거워? 이게 무겁다고? 며느리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 춘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당연한 일이라고요? 미라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저는 며느리이기 전에 사람이에요. 저한테도 제 일이 있고 제 삶이 있어요. 근데 왜 이걸 당연하게 떠넘기세요? 떠넘긴다고? 이게 떠넘기는 거로 보여? 춘자의 목소리도 높아졌습니다. 나는 평생 이 집안을 위해 살았어. 새벽부터 밤까지 쉬는 날 없이. 그게 종가댁 맏며느리의 삶이야. 너도 그렇게 해야 해. 왜요? 왜 제가 그래야 해요? 미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회사도 다녀야 하고 아이도 키워야 해요. 근데 제사까지 이렇게 크게 지내라고요? 요즘 세상에 돼지머리를 왜 굳이 올려야 해요? 그 순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춘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내가 지금 뭐라고 한 거니? 제 말은 조상님 앞에서 그런 말을 하다니. 너 정신이 있는 거야? 춘자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미라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한순간에 폭발했습니다. 저는 사람이지 제사도구가 아니에요.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돼지머리 접시를 들어 올렸습니다. 미라야, 안 돼. 준호가 소리쳤지만 늦었습니다. 미라는 접시를 제사상 위로 내던졌습니다. 쾅! 접시가 깨지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돼지머리가 굴러떨어졌습니다. 국그릇이 엎어지고 나물이 쏟아졌습니다. 향이 꺼졌습니다. 제사상은 순식간에 엉망이 되었습니다. 방 안은 죽음처럼 고요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춘자는 무너진 제사상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그득했습니다. 이게 내가 할 짓이냐? 춘자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내 시아버지가 보고 계신데 어떻게?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미라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손은 떨렸고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자신이 무슨 짓을 한 건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어머니, 저는 나가. 춘자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미라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방을 나갔습니다. 복도를 지나 마당으로 그리고 대문 밖으로. 그녀는 멈추지 않고 걸었습니다. 뒤에서 누군가 따라오는 발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미라는 마을 버스 정류장에 앉아 있었습니다. 밤바람이 차가웠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그녀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손은 여전히 떨렸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뒤늦은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준호였습니다. 미라는 화면을 바라보다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울렸습니다. 또 받지 않았습니다. 10번째 전화가 왔을 때 그녀는 마침내 받았습니다. 여보, 어디야? 당장 돌아와. 준호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나, 미안해. 미안하다고? 그게 지금 할 말이야? 어머니가 쓰러지셨어. 미라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제사상 치우시다가 그만. 119 불렀어. 지금 병원 가고 있어.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미라는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내가 어머니를. 그녀는 벌떡 일어나 종가댁으로 뛰었습니다. 대문은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사상이 있던 방만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미라는 그곳으로 들어갔습니다. 바닥에는 깨진 그릇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쏟아진 음식들, 굴러다니는 돼지머리 일부, 그리고 꺼진 향.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아무도 치우지 않았습니다. 미라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으로 깨진 조각들을 주었습니다.
날카로운 파편이 손바닥을 찔렀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아니, 아픈 줄도 몰랐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녀는 울면서 바닥을 닦았습니다. 흩어진 밥알을, 쏟아진 국물을, 모든 것을 손으로 모았습니다. 제가 미쳤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작은 아들 준석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형수님, 미라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련님 어머니는요? 병원에 계세요. 혈압이 급격히 올라가셔서 응급실에 계십니다. 준석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제발, 어머니 괜찮으시다고 말해줘요. 괜찮으시겠어요? 평생 지켜온 게 눈앞에서 무너지는데? 준석은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이게 형수님이 한 거죠? 돼지머리를 던진 게? 미라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형수님, 전 항상 형수님 편이었어요. 힘드실 거라는 것도 알았고, 우리 집 전통이 무겁다는 것도 이해했어요. 준석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이건 아니에요. 어머니가 얼마나 정성 들여 준비하신 건데, 아버지 제사를 이렇게.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형수님은 며느리 자격이 없어요. 미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게 자신의 잘못이었습니다. 준석은 돌아서 나갔습니다. 미라는 혼자 남겨졌습니다. 방 안의 침묵이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깨진 그릇들이, 무너진 제사상이, 모든 것이 그녀를 고발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 준호가 돌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습니다. 미라는 여전히 방 안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미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안정되셨어. 입원하셔야 한대. 준호는 힘없이 마루에 앉았습니다.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에요. 다행이라고? 준호가 미라를 쳐다봤습니다. 당신 때문에 어머니가 쓰러지신 건데 다행이라고 말할 수 있어? 여보, 나는 그만해.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준호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나도 당신이 힘든 건 알아. 제사 준비가 부담스러운 것도 이해해. 하지만 이건 아니잖아. 이건 정말 아니야. 미라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당신은 나한테 한 번이라도 물어본 적 있어? 내가 얼마나 힘든지. 그게 지금 중요해? 어머니가 쓰러지셨는데 난 매일 쓰러질 것 같았어. 회사에서, 집에서, 시댁에서. 미라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근데 아무도 몰라줬어. 당신도 어머니도 아무도. 그렇다고 제사상을 엎어버려? 그게 해결책이야? 준호도 소리를 질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노려봤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혼하자. 준호의 입에서 그 말이 나왔습니다. 미라는 숨이 멎었습니다. 뭐라고?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을 것 같아. 당신도 나도 너무 지쳤잖아. 준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생각 좀 해봐. 나도 생각해 볼게. 그는 일어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미라는 그 자리에 무너졌습니다. 이혼.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라는 병원으로 갔습니다. 춘자는 병실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고 링거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눈은 감겨 있었습니다. 미라는 조용히 병실에 들어갔습니다. 침대 옆에 의자를 놓고 앉았습니다. 춘자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주름지고 거친 손이었습니다. 평생 일만 하신 손이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미라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저는 정말 나쁜 며느리예요. 어머니 마음을 하나도 몰랐어요. 춘자의 눈이 천천히 떠졌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어머니, 가거라. 춘자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내 눈에 띄지 마라. 미라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내가 뭘 알아? 내가 평생 지켜온 게 뭔지 알기나 해? 춘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건 단순한 제사가 아니야. 남편과의 약속이었어. 마지막 약속? 그녀의 목소리가 끊어졌습니다. 내 손으로 그걸 다 무너뜨렸어. 미라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다시는 오지 마. 춘자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미라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발걸음을 떼기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떠나야 했습니다. 병실 문을 나서는 순간 그녀는 뒤돌아봤습니다. 춘자는 여전히 고개를 돌린 채였습니다. 하지만 그 떨리는 어깨가 보였습니다. 울고 계셨습니다. 내가 지켜온 것들이 이렇게 무너지는구나. 그 생각이 미라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녀는 복도를 걸었습니다. 눈물은 이미 마를 만큼 말랐습니다. 병원을 나와 거리를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습니다. 발걸음은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어느새 그녀는 한강 다리 위에 서 있었습니다. 난간에 기대어 물을 내려다봤습니다. 회색빛 강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나는 무엇을 지키려 했던 걸까? 그 질문에 답할 수 없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학교에서였습니다. 지민이가 아프다는 연락이었습니다. 미라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지민이. 그녀는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학교로 가는 차 안에서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엄마야. 무너져서는 안 돼. 작은 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지민이는 감기였습니다. 미라는 딸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를 재우고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핸드폰 화면에는 읽지 않은 메시지가 수십 개였습니다. 준호에게서, 회사에서, 지연에게서. 하지만 미라는 아무것도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럴 힘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기억이 흘러나왔습니다. 10년 전 결혼식 날이었습니다. 미라는 흰 드레스를 입고 춘자 앞에 섰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미라야, 우리 집은 전통이 중요한 집안이다. 힘들 거야. 하지만 내가 도와줄게. 춘자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네, 어머니. 잘 배우겠습니다. 미라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전통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첫 명절이 찾아왔습니다. 미라는 새벽 4시에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춘자는 이미 앞치마를 두르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래, 고맙다. 먼저 이 무 좀 썰어봐. 춘자는 도마를 내밀었습니다. 미라는 서툰 손놀림으로 무를 썰기 시작했습니다. 두께가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야. 춘자가 손을 잡아 가르쳐 주었습니다. 칼은 너무 세게 누르면 안 돼. 미끄러지듯이 밀어야 해. 미라는 그 따뜻한 손길을 기억했습니다. 그때는 좋았습니다. 배움이 즐거웠고 시어머니가 고마웠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2년째 되던 해 미라는 직장으로 복귀했습니다. 육아휴직이 끝난 것이었습니다. 미라야, 이번 주말에 집안 모임이 있다. 춘자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죄송한데 저 회사 프레젠테이션이 있어서. 그래도 와야지. 친척 어른들이 다 오신다는데. 하지만 며느리가 빠지면 안 되지. 알았지?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미라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날 그녀는 프레젠테이션을 포기하고
안동으로 내려갔습니다. 3년째 되던 해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장례 기간 내내 미라는 쉬지 못했습니다. 조문객을 맞이하고 음식을 준비하고 아이를 돌보고 잠은 하루에 2~3시간 뿐이었습니다. 장례를 마친 날 밤 그녀는 화장실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지? 그 질문이 처음 생긴 날이었습니다. 5년째 되던 해 미라는 승진 기회를 놓쳤습니다. 윤대리 아쉽네요. 그동안 연차를 너무 많이 쓰셔서 팀장의 말이었습니다. 미라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연차가 모두 시댁 행사 때문이었다는 것을 집에 돌아와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번 제사는 빠져도 될까?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어. 안 돼. 큰 며느리가 빠지면 어떡해. 하지만 미라야, 당신도 이해해줘. 어머니 혼자 힘드시잖아. 준호는 그렇게 말하고 잠들었습니다. 미라는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7년째 되던 해 친정 어머니가 편찮으셨습니다. 미라야, 엄마 좀 와봐. 병원 가야 하는데 혼자는 무서워.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엄마, 지금 제사 준비 중이야. 끝나면 갈게. 그래. 알았다. 어머니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미라는 친정에 가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혼자 택시를 타고 병원에 갔다는 것을. 미라는 그 일을 평생 후회했습니다. 미라는 눈을 떴습니다. 빗소리가 더 거세졌습니다.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김치통이 보였습니다. 일주일 전에 춘자가 담가준 김치였습니다. 미라는 그것을 꺼내 뚜껑을 열었습니다. 새콤한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어머니, 그녀는 김치 한 조각을 입에 넣었습니다. 아삭한 식감과 깊은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미라는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이렇게 사셨구나. 그 깨달음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춘자도 한때는 젊은 며느리였을 것입니다. 미라처럼 힘들었을 것입니다. 미라처럼 울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견뎠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나는 어머니를 이해하려 했던 적이 있었나? 미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힘듦만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희생만 세웠습니다. 하지만 춘자의 삶은 보지 못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춘자의 주치의였습니다. 보호자님, 환자분 상태가 안정되셨습니다. 내일 퇴원 가능하십니다. 정말요? 감사합니다. 미라는 전화를 끊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내일 병원에 가야겠어. 제대로 사과해야 해. 하지만 사과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무언가 더 필요했습니다. 미라는 부엌을 둘러봤습니다. 도마, 칼, 냄비. 모든 것이 춘자의 손때가 묻어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녀는 냉장고에서 배추를 꺼냈습니다. 김치를 담가보자. 평생 시어머니가 담가준 김치만 먹었습니다. 직접 담가본 적은 없었습니다. 미라는 핸드폰을 꺼내 검색했습니다. 김치 담그는 법. 수많은 레시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친정어머니였습니다. 엄마, 미라야? 이 밤에 왜? 엄마, 김치 담그는 거 알려줄 수 있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갑자기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배우고 싶어서. 어머니는 웃었습니다. 그래, 우리 딸이 드디어 엄마 생각이 났구나. 좋아, 알려줄게. 그날 밤 미라는 어머니의 지시를 받으며 김치를 담갔습니다.
배추를 소금에 절이고 양념을 만들고 조심스럽게 버무렸습니다. 손은 서툴렀습니다. 양념은 너무 맵기도 하고 싱겁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미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새벽 3시 김치가 완성되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춘자가 담근 것처럼 정갈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라는 만족했습니다. 이걸 어머니께 드려야겠어.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작은 시작이었지만 의미 있는 시작이었습니다. 미라는 김치통을 냉장고에 넣고 손을 씻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나는 할 수 있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어. 그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내일 병원에 갈 것입니다. 춘자에게 사과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진심으로.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거야. 미라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오고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미라는 김치통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지민이는 친정 어머니께 맡겼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그녀는 김치통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잘 받아주실까?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가야 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미라는 복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춘자의 병실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춘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여전히 약했지만 이전보다는 나아 보였습니다. 미라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춘자는 침대에 반쯤 기대앉아 있었습니다. 링거는 빠져 있었습니다. 얼굴색도 조금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미라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그녀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춘자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머니 마음을 몰랐어요. 평생 지켜온 것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미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제 힘듦만 생각했어요. 제 희생만 세웠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저보다 훨씬 오래, 훨씬 많이 희생하셨잖아요. 춘자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눈에는 여전히 서운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미라야, 내 어머니, 너는 내가 왜 그렇게 제사를 중요하게 여기는지 아니? 미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춘자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저 사람이 내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내 손을 잡고 말했어. 여보, 내가 죽어도 잊지 말아요. 해마다 찾아올게요. 그게 마지막 말이었어. 그녀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그래서 제사는 나한테 단순한 의식이 아니야. 그 사람을 만나는 날이야. 1년에 단 한 번 그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이야. 미라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몰랐어요. 그런 의미인 줄. 너도 언젠가 알게 될 거야.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면. 춘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미라는 무릎 위에 김치통을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춘자가 눈을 떴습니다. 이게 뭐니? 제가 처음으로 담가본 김치예요. 미라는 뚜껑을 열었습니다. 서툴러요. 어머니처럼 정갈하지도 않고 맛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녀는 춘자를 바라봤습니다. 배우고 싶어요. 어머니의 손맛을, 어머니의 마음을. 춘자는 김치를 내려다봤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입가에 작은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색깔이 좀 연하구나. 네.
고춧가루를 적게 넣었나 봐요. 배추 절이는 것도 덜 된 것 같고. 죄송해요. 하지만 춘자가 미라를 바라봤습니다. 마음은 느껴진다. 그 말에 미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나도 미안하다. 춘자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너도 내 세상의 방식을 지키고 싶었겠지. 내가 너무 고집스러웠어. 미라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이해하려 하지 않았어요. 우리 둘 다 잘못했어. 춘자는 미라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앞으로는 함께 방법을 찾아보자. 전통도 지키고 너도 숨 쉴 수 있는 방법을. 미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저도 노력할게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따뜻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일주일 후 춘자는 퇴원했습니다. 미라는 안동까지 모시고 내려갔습니다. 준호와 지민이도 함께였습니다. 어머니, 조심히 들어가세요. 미라가 춘자의 팔을 잡았습니다. 고맙다. 너무 조심스럽게 대하지 마라. 나 아직 괜찮아. 춘자는 웃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작은 아들 내외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그래, 잘 있었니? 가족이 모두 거실에 모였습니다. 준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향했습니다. 앞으로 제사는 조금 바꿔보려 합니다. 준석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형, 무슨 소리야? 전통을 버리자는 게 아니야. 시대에 맞게 조정하자는 거지. 준호는 미라를 바라봤습니다. 미라가 힘들어했던 것도 사실이고 어머니 혼자 준비하시는 것도 무리야. 그래서 우리 가족이 함께 준비하면 어떨까 해. 춘자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게 좋겠구나. 정말요, 어머니? 준석이 물었습니다. 그래, 나도 생각해봤어. 전통은 지켜야 하지만 그게 가족을 힘들게 해서는 안 되지. 춘자는 미라를 바라봤습니다. 미라야, 이리 와봐. 미라가 다가갔습니다. 부엌으로 가자. 가르쳐 줄 게 있어. 두 사람은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춘자는 앞치마를 2개 꺼냈습니다. 하나는 자신이 두르고 하나는 미라에게 건넸습니다. 오늘은 나물 무치는 법을 알려줄게. 네, 어머니. 춘자는 도마 위에 시금치를 올렸습니다. 먼저 물기를 꼭 짜야 해. 이렇게 그녀의 손이 정확하게 움직였습니다. 그 다음 참기름을 넣어. 많이 넣으면 느끼해. 딱 이 정도. 미라는 집중해서 지켜봤습니다. 소금은 손끝으로 3번. 마늘은 다진 거 반 숟가락. 네, 알겠어요. 이제 내가 해봐. 미라는 조심스럽게 따라했습니다. 춘자는 옆에서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때때로 손을 잡아 방향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래, 잘하고 있어. 정말요? 그래. 처음 치고 괜찮아. 미라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앞으로 자주 내려와서 배울게요. 그래. 천천히 하자. 급할 것 없어. 두 사람은 함께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통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춘자가 말했습니다. 다음 제사는 돼지머리 대신 다른 걸 올려보자. 모두가 놀랐습니다. 어머니, 정말이요? 그래. 전통도 중요하지만 마음이 더 중요하지. 정성껏 준비한 음식이면 조상님도 기뻐하실 거야. 춘자는 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미라가 담근 김치 맛있구나. 어머니, 다음엔 더 잘하겠지? 춘자가 웃었습니다. 미라도 따라 웃었습니다. 그날 밤 미라는 사랑채 마루에 앉아 별을 올려다봤습니다. 준호가 옆에 왔습니다. 미안해.
응? 내가 너 이야기를 제대로 안 들어줬어. 힘든 걸 알면서도 미라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나도 미안해. 너무 감정적으로 행동했어. 앞으로는 대화하자. 뭐든 말해줘. 그래. 약속할게. 두 사람은 손을 잡았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미라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진짜 시작? 어렵겠지만 함께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다시 제사가 돌아왔습니다. 시아버지의 생신 제사였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안동 종가댁 부엌에는 여러 사람이 모여 있었습니다. 춘자, 미라, 작은 며느리, 그리고 준호와 준석까지 모두가 함께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미라야, 전 부치는 거 봐줘. 춘자가 말했습니다. 네, 어머니. 미라는 프라이팬 앞에 섰습니다. 동그랗게 붙여지는 전을 조심스럽게 뒤집었습니다. 불 조절 잘하고 있네. 어머니가 잘 가르쳐 주셔서요. 두 사람은 미소를 나눴습니다. 작은 며느리는 나무를 묻히고 있었습니다. 형수님, 참기름 이 정도면 될까요? 응, 딱 좋아. 잘했어. 남자들은 마당에서 상을 닦고 있었습니다. 형, 이 상 여기 놓으면 돼? 그래, 거기 두고. 고맙다. 형제는 함께 웃었습니다. 오후 5시 제사상이 완성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돼지머리가 없었습니다. 대신 중앙에는 시아버지가 좋아하시던 된장찌개가 놓였습니다. 그 옆으로 제철 과일과 나물, 정성껏 부친 전들이 가지런히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상은 간소했지만 따뜻했습니다. 춘자는 상을 둘러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이거면 충분해. 어머니, 이래도 괜찮으세요? 미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형식보다 마음이지. 우리가 정성껏 준비했으면 그걸로 된 거야. 춘자는 향을 피웠습니다. 가족들이 제사상 앞에 모였습니다.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무겁지 않았습니다. 엄숙하면서도 따뜻했습니다. 춘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오늘도 우리 다 모였어요. 아들들도 며느리들도 손주들도.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예전처럼 화려하진 않지만 마음만큼은 변함없어요. 우리 모두 당신을 기억하고 있어요. 방 안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부디 편히 받아주세요. 춘자는 절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따라 절을 했습니다. 미라는 절을 하며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제사의 의미를. 그것은 죽은 자를 위한 의식이 아니었습니다. 산자들이 함께 모여 기억하고 그리워하고 이어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제사가 끝나고 음복을 나누었습니다. 모두가 둘러앉아 음식을 먹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른들의 이야기 소리가 섞였습니다. 이전 정말 맛있다. 누가 부쳤어? 준석이 물었습니다. 미라가 부쳤어. 춘자가 대답했습니다. 형수님 솜씨가 늘었네요. 아니야. 아직 멀었어. 어머니 반에 반도 못 따라가. 미라는 겸손하게 웃었습니다. 그래도 잘하고 있어. 천천히 하면 돼. 춘자가 미라의 손을 토닥였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손님들이 돌아가고 집안은 조용해졌습니다. 미라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춘자가 들어왔습니다. 미라야. 네, 어머니. 고맙다. 미라는 손을 멈추고 돌아봤습니다. 무슨 말씀을? 내가 변하려고 노력하는 거 알아. 쉽지 않을 텐데. 춘자는 미라의 옆에 섰습니다. 나도 변하려고 해. 늙은이라 느리지만. 어머니, 우리 잘해보자. 서로 이해하고 서로 배우면서. 춘자는 미라를 안았습니다. 미라도 시어머니를 꽉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사랑한다, 우리 며느리. 저도 사랑해요, 어머니. 그날 밤 미라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제사를 지냈다. 예전과는 다른 제사였다. 돼지머리도 없고 화려한 음식도 없었다. 하지만 마음만큼은 가득했다. 어머니의 마음도, 내 마음도, 가족 모두의 마음도. 이제야 깨달았다. 전통이란 형식을 고집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이어가는 것이라는 걸. 앞으로도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함께라면 할 수 있을 것 같다. 펜을 놓았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고요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1년 후의 이야기입니다. 미라는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안동에 내려갔습니다. 춘자와 함께 음식을 만들고 이야기를 나누고 웃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인정받았습니다. 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일과 가정의 균형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준호와의 관계도 좋아졌습니다. 대화가 많아졌고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지민이는 할머니를 좋아했습니다. 엄마, 할머니 김치 맛있어. 엄마도 이렇게 만들 수 있어? 응, 엄마도 배우고 있어. 조금만 기다려. 할머니가 엄마한테 가르쳐 주는 거야? 그래. 할머니는 엄마의 선생님이야. 지민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느 봄날 춘자는 마당에 텃밭을 가꾸고 있었습니다. 미라가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래. 여기 상추 좀 심어보자.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흙을 만졌습니다. 미라야, 너 요즘 행복해 보인다. 네, 어머니. 행복해요. 그거면 됐어.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춘자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여보, 보고 있어요? 우리 며느리 이렇게 잘 자라고 있어요. 미라도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시아버님, 저도 이제 이 집 며느리가 된 것 같아요. 아직 부족하지만 계속 배우고 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씨 종가댁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즘 이시댁 제사상 달라졌다더라. 그래. 예전처럼 크진 않은데 왠지 더 따뜻해 보이더라고. 며느리도 자주 내려온대. 시어머니랑 사이도 좋고. 그게 진짜 효지. 형식보다 마음이지. 어르신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해 가을, 미라는 김치를 담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서도 할 수 있었습니다. 배추를 절이고 양념을 만들고 정성껏 버무렸습니다. 춘자가 맛을 봤습니다. 오, 맛있다. 이제 제법인데? 정말요? 그럼 내년에는 내가 주도해서 담가봐. 제가요? 그래. 이제 할 수 있어. 미라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나도 이제 이 전통을 이어갈 수 있구나.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러웠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제사가 또 돌아왔습니다.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함께 음식을 준비하고 함께 상을 차렸습니다. 제사상 앞에 앉아 춘자가 말했습니다. 조상님을 기억하는 건 음식이 아니라 마음이다. 손주 지민이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그게 무슨 뜻이에요? 춘자는 지민이를 안았습니다. 할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게 바로 제사란다. 그럼 저도 제사 지내는 거예요? 그렇지. 넌 할아버지를 기억하잖니. 지민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라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전통은 이렇게 이어지는구나. 마음에서 마음으로. 밤하늘에 별이 빛났습니다. 춘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여보, 우리 집 이제 진짜 하나가 됐어요. 형식을 버린 게 아니라 더 깊은 마음을 찾았어요. 고맙습니다. 좋은 며느리 주셔서. 그녀의 눈에는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미라도 하늘을 봤습니다. 시아버님,
이제 알겠어요. 제사는 의무가 아니라 사랑이라는 걸. 저도 이 마음을 지민이에게 물려줄게요. 형식이 아니라 진심으로. 부엌에서는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설거지하는 소리, 아이들 노는 소리, 따뜻한 대화 소리. 이씨 종가댁의 밤은 그렇게 깊어갔습니다. 전통은 변했지만 마음은 더 깊어졌습니다. 그것이 진짜 전통이었습니다. 오늘 사연 이야기 어떠셨나요?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실제 있었던 사연들을 계속해서 무료로 보실 수 있고 잠시 놓쳤던 사연들도 무료 다시 보기 가능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완전 무료이니 지금 바로 클릭하세요. 만약 영상 보시다가 더 많은 사연을 보고 싶으시면 댓글창에 있는 고정 댓글 또는 지금 보이는 영상 제목 아래에 있는 더보기 설명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세요. 마지막으로 이 사연 속 가족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댓글은 본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충격적이고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